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빠르면 10대 후반부터 20대에 걸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관절 탈구 질환인 외상성 어깨 탈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4가지로 추려서 설명드려 볼 텐데요. 그 질문들은 1번, 왜 유독 어깨 관절만 이렇게 잘 빠지는가? 2번, 어깨가 탈구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3번, 어깨 탈구가 발생한 직후라면 어떤 조치가 가장 중요할까? 4번, 어깨 탈구가 일단 한번 발생하면 재발은 과연 얼만큼 잘 되는가? 그리고 언제 수술이 필요한가? 요 4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1번 주제 가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의 다른 어떤 관절들보다도 탈구, 즉 빠지기 쉬운 관절입니다. 그럼 모든 관절 중에서 왜 유독 어깨 관절이 잘 빠지는 걸까요? 이는 어깨 관절의 독특한 구조와 연관이 깊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이는 범위가 넓은 관절이에요. 아무래도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팔과 손을 자유롭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사람의 몸은 어깨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를 최대화하도록 진화했어요. 그렇다면 어깨 관절이 과연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운동 범위가 클까? 이걸 아시면 좋은데요. 어깨 관절은 간단히 이 골프티 위에 올려져 있는 골프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티 위의 골프공은 사실 어디 붙잡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골프공은 어느 방향으로건 잘 돌려집니다. 그만큼 회전이 자유롭다는 거죠. 여기서 이 골프공이 우리의 팔뼈고요. 골프티가 바로 팔뼈와 만나고 있는 날개뼈입니다. 이제 왜 어깨 관절이 움직임의 범위가 압도적으로 큰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골프티 위의 골프공을 잘 보시면 왜 어깨 관절이 다른 관절에 비해 유독 잘 빠지는지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골프티 위의 골프공, 누가 옆에서 살짝만 톡 쳐도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리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티 위의 골프공은 어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이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어깨 관절은 잘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어깨 관절이 방금 골프공처럼 주변에서 안정시키는 구조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깨가 다 빠져 있겠죠. 실제 어깨에는 어깨 관절 주변을 안정화시키는 연골 조직인 관절와순, 관절 주변의 여러 인대 복합체, 그리고 회전근개, 삼각근 등의 주변 근육과 힘줄 구조물들이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태생적인 구조적 한계 때문에 다른 관절에 비해서 훨씬 불안정하고 따라서 잘 빠지는 관절인 것만은 맞습니다. 이제 2번째 주제로 가보죠. 그렇다면 어깨가 탈구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어깨 탈구가 가장 잘 발생하는 자세는 바로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자세입니다. 배구 스파이크 자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환자분께서 격한 스포츠 활동 중이거나 적극적으로 팔을 써야 하는 업무 중에 방금 말씀드린 자세가 의도치 않게 과하게 취해지면서 어깨 관절이 탈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등 다치면서 어깨가 잘못 돌아가며 탈구가 발생하기도 하죠. 따라서 급성으로 팔이 빠졌거나 만성적으로 어깨 탈구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진찰하면서 저희 의료진이 이런 자세를 취하도록 유도하면 굉장히 불안해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해당 자세에서 환자분께서 불안감을 느끼셨다는 것만으로도 환자분의 진단에 있어 매우 큰 단서가 됩니다. 이제 3번째 주제로 가볼 건데요. 만약 탈구가 발생했다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빨리 제자리로 맞춰야 돼요. 이를 정복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복이 지체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위험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정복이 늦어질수록 어깨 주변의 중요한 신경혈관의 손상 위험성이 커지고요. 2번째로 정복이 지연될수록 어깨뼈 자체의 손상, 즉 파손이
진행되면서 추후에 지속적인 어깨 탈구, 즉 재발성 탈구로 악화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 정복이 늦어질수록 어깨 주변 근육이 경련이 심해지거나 근육의 긴장 및 위축이 심해져서 정복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빠진 어깨는 최대한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한데 간혹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 활동 중 다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시에 운동을 같이 하고 계셨던 동료분들 중 이미 어깨 탈구를 경험해 보신 동료분이 있을 때가 꽤 많아요. 그럴 때 일단 그 동료분께서 빠진 어깨를 맞추려고 시도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행히 정복이 잘 된 다음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간혹 빠진 어깨가 맞추려 해도 잘 안 들어가지는데 억지로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지인분의 도움으로 빠진 어깨를 맞추려고 하다가 병원에 지체돼서 오시는 분들이 드물게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빠졌을 때 정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지체돼서 병원에 오신 경우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탈구가 발생했고 다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우연히 정복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오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단 빠진 어깨가 잘 정복이 되었다면 그 후에는 팔을 안정시키는 보조 기구를 착용한 채로 일정 기간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병원에서 일단 성공적으로 빠진 관절을 잘 맞추었다면 그 다음에 환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과연 이 어깨가 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수술이 필요하진 않을지, 이겁니다. 먼저 탈구가 재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탈구가 평생 첫 번째로 발생한 탈구인지 아니면 이미 한번 빠졌던 어깨가 또다시 빠진 것인지입니다. 만약 과거에 탈구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어깨가 이번에 또다시 빠진 것이라면 이 다음에도 어깨가 반복적으로 빠질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어깨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계신 상태란 거죠. 그렇다면 평생 첫 번째로 빠진 어깨라면 다시 재발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확률을 알기 위해선 일단 환자분의 나이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환자분의 나이가 재발의 확률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어릴수록 유연하고 나이가 들수록 뻣뻣해집니다. 몸이 유연한 것은 보통 어리고 건강한 신체의 장점으로 생각하실 때가 많지만 이 탈구 질환에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즉 유연할수록 관절이 잘 빠질 수밖에 없으니 유연할수록 좋지 않은 거죠. 실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 소아의 경우 어깨 관절 탈구의 재발률은 거의 100%에 가깝고요. 20세 미만인 경우엔 68에서 95%, 30세 미만에서는 50에서 82%의 재발률을 보인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재발률이 상당히 높죠. 그에 비해서 몸 전체가 비교적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40세 이상에서는 처음 발생한 어깨 탈구 중 약 10에서 15%만이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연령층과 차이가 많이 나죠.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어깨 탈구는 30대 미만에서 발생하고 20세 근처의 연령이 가장 흔하다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어깨 탈구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재발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야, 그렇게 재발률이 높다면 일단 어깨가 빠지면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가? 이겁니다. 실제 이 어깨 탈구를 처음 경험하신 경우에 병원을 몇 군데 들러보신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있어요. 어느 병원은 수술을 하라고 하고 또 어느 병원은 수술 안 하고 지켜보자 라고 하고 병원마다 권유하는 치료가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인데요. 지금부터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알고 계셔야 될 점은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처음 발생한 어깨 탈구의 경우 대부분 비수술적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큰 환자, 예를 들어서 신체적 접촉이 많은 운동선수 등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첫 번째 어깨 탈구에 대해서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후 환자분께서 재발성 탈구로 또다시 병원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어깨의 불안정성에 준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 방침은 현재도 유효하며 상당수의 많은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현재 이렇게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 첫 번째 어깨 탈구 후 재발이 너무 흔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미 젊은 환자분들의 탈구 재발 확률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30세 미만에서는 적어도 재발 확률이 50% 이상이며 연령이 어려질수록 그 재발 확률은 더 높아진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어깨 탈구가 처음 발생한 경우 이를 처음부터 수술로 치료해서 탈구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 그에 따른 불편감과 후유증을 줄여보자 라는 의견들도 연구들을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를 보시면요. 이 연구는 2020년도 비교적 최근에 발표되었는데요. 그동안 첫 번째 어깨 탈구에 대해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비교한 10개의 연구들을 모아서 그 결과들을 과학적으로 종합 분석한 연구예요. 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 탈구 후 바로 내시경적인 수술을 한 환자분들의 경우 다시 탈구될 확률은 9.7%인데 반해서 비수술적으로 치료한 환자분들은 다시 탈구될 확률이 67.4%였고 수술을 한 환자분들이 스포츠 활동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확률도 92.8%로 비수술적 치료 환자의 80.8%보다도 확실히 높았다. 그러니 적어도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를 원하는 환자분들은 첫 번째 탈구라 하더라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연구를 보여드린 이유는 첫 번째 어깨 탈구라 해도 수술하는 게 더 좋다 라고 결론 짓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현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연구들과 그에 따른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탈구의 치료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 학자들 및 의료진들도 분명 있으시다는 거죠. 즉, 그동안 대체적으로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에 있어 다쳐서 발생한 첫 번째 어깨 탈구는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때가 많았지만 너무 높은 재발 확률 때문에 이 비수술적인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 의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외상성 어깨 탈구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젊고 활동적이고 한참 할 일이 많은 연령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고생이 정말 많으신 질환인데요.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